안녕하십니까. 농촌노예 멘토 김영일 교육 컨설팅의 심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성공으로 가는 길 2025학년도 정시 농어촌 학생들 전형 의획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의획과 선발 현황을 좀 보면은요, 총 선발 학교 의대는 고대를 포함한 6개 의대고요. 가군, 나군, 다군으로 포진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는 고대, 연대. 그래서 고대가 가장 인원이 가군에만 3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연세대 1명. 그리고 나군에는 서울대 핵심적인 포인트의 서울대, 그리고 경희대로서 1명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수원, 아주대가 1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다군의 계명대 3명. 예. 그래서 작년 어떤 고대가 선발을 했죠. 3명을. 그래서 작년에 경쟁률은 4.3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6대 1. 그러니까 23학년보다 좀 오히려 경쟁률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군의 경희대가 1명으로서의 경쟁률은 23학년대는 10대 1이었는데 작년 이제 6대 1. 그 이유는 어찌됐든 서울대 부분 때문에 서울대가 들어옴으로써 경쟁률 하락은 예상했죠. 그래서 서울대가 5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가 1명으로서 6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학년도에 5명으로서 5대 1이었는데 작년에 6대 1로 크게 변화는 크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군 계명대가 3명으로서의 경쟁률은 엄청나게 경쟁률이 늘었죠. 23년에 12.33대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다군의 웬만한 애들이 그냥 한번 넣어보자. 사실 그런 경향으로 해서 경쟁률이 너무 확 올라갔죠. 다음으로 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전형 부분과 면접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대가 수능 100에 인적성, 면접 있다는 부분. 그냥 단순 패스, 합, 그 부분에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는 내용은 그냥 의학 전공에 필요한 적성 인성 평가, 그래서 별도로 배점이 없다고 아까 결격 여부 판단 부분에서 활용하고요. 자,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인적성, 그래서 결격 여부 판단. 예. 그래서 면접 내용은 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 평가, 그다음에 적성, 인성을 평가하는 한 개 면접실에서 진행한. 그래서 1명 대상으로 이제 복수의 면접 이원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결격 판단에 있어서의 면접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준비 없이 가면은 실제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아주대 또한도 면접인데 여기는 실제로 수능 95에 인성 면접 5%가 그런데 사실은 이 5%가 바뀝니다. 작년에 보면은 점수가 뒤바뀝니다. 인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점수가 높다고 해서 아주대가 패스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 인성 5%가 무시할 부분은 아니다는 부분.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한다는 부분이고, 면접 내용과 방식 부분 다시 보면은 재시범 기반 면접. 그래서 생활 기록부 기반 바탕한 거의 수시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재시범 기반 면접에서 정해진 시간에 재시문을 읽고 재시문에 대한 질의응답. 그래서 개인 면접에서 면접인 2원 이상이 참가해서. 그래서 이게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연세대 또한도 마찬가지로 수능 90에 면접 1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접에 있어서의 1단계 수능, 그 다음에 2단계 단계별로서의 면접 10%. 그래서 오히려 어찌됐든 가장 의학과에서 까다로운 게 어떤 연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계별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파트 1에 현장 대면 면접으로서 지원자 1명 대상으로서의 평가위원 면접을 실시한다. 그래서 재시범 바탕으로, 그래서 필요한 거기까지 인정성 평가, 그 다음에 파트 2로 나눠가지고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됐든, 면접 부분에서의,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서 면접, 재시범 면접 부분이 사실은 아주대나 연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명대는
그냥 수능 100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유일하게 면접이 없는 의대가 계명대라는 부분. 예. 다음으로 그 수능 영역별 반응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씩 보면은 경희대. 그래서 국어가 20, 그다음에 수학 그냥 35. 그러니까 이제 지정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영어 15. 그리고 탕구 30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폐지였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가감. 그리고 이제 가산점 부분은 이제 지정 폐기다 보니까 가산점으로 과탐, 응시지, 과목 다 4점 가산입니다. 예, 그리고 영어는 뭐 200점 만점으로 1등급 190 이제 이렇게고, 그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자 감점이었고 5등급부터 이제 감점 5, 10 간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고대를 보시면은 국어 31.25%, 그다음에 이제 수학 37.5. 그리고 과탐. 그래서 다시 보면은 과탐이,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들이 이제 지정이 폐지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대는 수학은 폐지됐지만 과탐이 지정됐다는 부분. 다시 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가산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나 한국사에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감점, 예, 369. 이게 이제 1등급까지는 제로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한국사는 10점 만점에서 이제 4등급까지 10점. 다음으로 이제 서울대는 이제 국어가 33.3. 그럼 수학의 비중이 높죠. 40%.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 또는 기하가 지정. 예. 그리고 또한도 과탐이 지정. 예.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가감.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과탐에 있어서 1, 2를 보면은 3점 가산 2. 그러니까 2, 2면 5점 가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 2는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표본을 봐도. 예. 근데 대신 이제 그만큼 투투가 있다면은 뭐 상당히 이제 유리한 부분인데 뭐 그렇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영어는 마찬가지로 감점. 그래서 1등 같은 이제 0점으로 이고, 그런데 이제 2등급부터 이제 감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점. 마찬가지로 한국사. 다음으로 이제 아주대. 아주대 보면은 이제 국어 영역에서 20%, 수학은 지정이 아닌 그냥 화, 미, 기, 중, 태관에서 40%, 영어. 마찬가지로 탕구에서 그냥 과탐이 아니고 그냥 탕구 30%. 예. 그에 따라서 가산점. 그래서 가산점은 수학에 있어서 미 또는 기하에 있을 때 3% 가산. 그리고 과탐은 또한도 3% 가산 부분. 그리고 이제 영어 영역에서는 이제 100, 96, 92. 그리고 한국사는 가감한다는 거고. 그래서 5등급부터 감한다는 부분. 다음으로 이제 연세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22.2, 그리고 수학이 지정안이 이제 화통, 미적, 기하쪽, 택에서 33.33. 그리고 이제 영어가 11.11. 예. 그리고 탕구에서는 33.33. 예. 그리고 한국사는 가감입니다. 이제 지정 폐지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수학은 가산점 없고 과탐 부분에서 가산점. 그래서 과탐 가산점 3%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영어는 100점 만점에 1등급에서 3등 100점. 그리고 다시 말해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5등급부터 이제 감점이 있다는 부분. 자, 마지막으로 계명대. 계명대가 국어 25, 수학에서 미적도 하는 기하 지정됐죠. 25%, 그다음에 영어 20%, 그리고 탕구에 있어서 과탐 지정. 예. 그래서 한국사는 이제 가감, 그래서 가산점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부분에서는 100점 만점에 1등급이 100,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에 1등급이 5점, 등급별 배점이 부여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여기서 포인트를 볼게, 올해 어찌됐든 수학에서의 미 또는 기하가 지정이 아니라는 부분, 지정되어 있는 대학, 오히려 과탐에 있어서도 지정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유일하게 이제 수학 영역에서 미적 또는 기하 지정이 이제 서울대, 그리고 계명대. 과탐 부분에서 지정이 고대, 그리고 서울대, 그리고 계명대. 예, 이 세 대 대학이.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에서 또 서울대하고 계대가 유일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수학 지정, 과학 지정, 그리고 계명대 또한도.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지정 또는 가산점대에서 분명히 학교마다 이게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올해는 변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지원에서 좀,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쨌든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작년 한번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의학과. 자, 이 학생이 이제 국어가 이제 언매가 141에 99%, 그 다음 미적이 141에 91에 1, 그 다음 영어 1, 한국사 1, 그리고 이제 물리 69에 99, 지구학 2에 69에 94, 예, 그리고 거의 이제 표점이 420점. 예, 뭐 거의 우수하죠. 완전 뭐, 예. 뭐, 이 정도 점수는 어쨌든 이 학생이 해당 의예과를 지원해서 지원자 평균이 685.5. 그리고 합격 지원 가는 범위 716점부터 720점. 거기 이제 자기 점수가 709. 뭐 상당히, 실제로 이제 모의 지원 있었던 이 학생이 이제 4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모의 지원 누적이 해당 의예과에 있을 땐, 총 19명 지원해서, 거의 이제 710점 라인에 지금, 걸렸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모의 지원 리스트 잡을 때 이 학생이 4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결과 이 학생이 이제 이 해당 의예과에서 이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의예과 지원 전략을 봤을 때 이제 가군의 고대 의과, 그리고 나군의 아주대, 그리고 이제 단대 이제 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실제적으로 이제 고대 의대를 지금 합격했죠. 지금 다군에는 그냥 일반 단대 천안을 농어촌은 아닌 이제 일반 전용 학생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실 게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표본을 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의학 계열이 한 46명 됩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자원이 그렇게 그 46명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다가 또 하나는 제가 뭐 작년에 상담 사례 중에서 하나가 농어촌을 지원하지 않고 그냥 점수상 보면 일반 전형 그 의학 계열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런 텀이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위권 학생, 그다음에 최상위권 거죠. 의예과 학생들이 꼭 농어촌의 의예과를 안 넣고 일부 의예과를 그냥 일반적으로 넣는 경우가 그리고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좀 의예과가 아니고 그냥 서울대 공학 계열을 좀 넣는 애들 의외로 좀 있습니다. 뭐 특히 컴퓨터 공학과 충분히 뭐 약대나 이런 데 넣을만함에 불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틈새가 있다는 부분인 거고, 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 좀 드리면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올해 의대가 인원이 어쨌든 수시에 선발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상은 좀 변별력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작년에 의예과가 2월이 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좀 그런 영향에서 수학 능력 시험이 좀 변별력이 상승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은 의예과 농어촌에 있어도 대부분들이 최저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상입니다, 예상. 좀 재작년에 2월이 좀 있었는데 올해 좀 2월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이제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 예, 그렇고요. 다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어서 또 사례를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점수를 보면은 약간 이제 141에 99에 1등급, 그다음에 수학이 140에 99에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그다음에 물리 1 64에 91%, 지구학 2에 72에 98. 그래서 417점입니다. 그리고 100분이 292점. 이 학생의 이제 지원학 의예과의 모의 지원 평균 점수 보면은 577.2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이상이 596.46. 그래서 자기 점수가 587.83입니다. 그래서 합격 가는 점수의 591.56에서 상당히 조금 약간 벗어난 거죠. 좀 약간 그래서 이 학생이 지원한 의예과의 그 17명 중에 11등. 그러니까 약간 좀 후반인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뭐 소신껏 의예과를 지원한 거고, 모의 지원 리스트를 봤을 때 이제 이 학생의 위치가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서 접수 대학 결과 전공에서 3위. 예. 그래서 지원 전략 대학 리스트를 보면은 일단 이 학생이 지원한 게 가군의 연세대 의예과, 그리고 나군의 경희대, 예. 그리고 다군의 계대. 자, 제가 또 사례를 많이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점수가 보시면 엄매가 137에 98에 1등급, 그다음에 이제 미적이 137에 98에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물원 69에 99, 지구학 1에 68에 99. 그래서 표점합이 411점입니다. 그리고 295. 그래서 이 학생이 지원한 의대의 모의 지원 평균 점수를 보면은 이제 579.79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이상 590.6점. 예. 그리고 이 학생의 자기 점수가 589.4. 그래서 이제 합격 가능 지원 범위가 591.68에서 601.26까지. 그래서 이 학생이 어찌됐든, 모의 지원상 보면은 20준 중에 1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 보면은, 예. 그리고 최고점이 뭐 한 1점 정도 돼요. 그죠? 이 학생이 지금 나인자에 거의 593점 나인이고요. 뭐 23학년에 비해서 역시, 모의 지원이 9명 있는데 작년에 20명이니까 상당히 어쨌든 그 얘기인즉슨 올해 어찌됐든 들으셨겠지만 아시겠지만 예상했지만 워낙 근데 농어촌도 상위권 애들 그러니까 농어촌 반수생 재수생이 많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어쨌든 좀 더 모의 지원상 더 늘어날 거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입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변별력에 의해서 좀 그 부분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숫자에 비해서 오히려 변별력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의 지원 리스트를 봤을 때 이 학생이 10위에 랭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학생 대학의 지원 전략에 보면은 이제 이 학생이 가군의 고대의대, 나군의 경희대, 그리고 이제 다군의 계명대.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계대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좀 주의하실 게 당연히 이 점수상으로 최초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추합이 어렵게 추합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의대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변수가 있습니다. 제 예상은 의역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표본을 봐도 의역과 선발위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예상하고 작년에 꼭 과거 사례를 봐도 그리고 층 자체가 워낙 얕기 때문에 그럼에 불구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쨌든 의예과 학생들이 어쨌든 그리고 상위과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농어촌에 있어서도 워낙 이제 모집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수생, 반수생이 많이 늘었다. 그에 따라서 어쨌든 영향을 받을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재작년에 그 의예과의 다수가 건대 글로컬 그다음에 단대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예과가 2월이 됐든 경상대 경상국립대 근데 올해 좀 그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오히려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 올해 수능이 제 생각에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어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원인 등 예상입니다. 예상 좀 변별력인 시험이 오히려 좀 수능이 출제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수시의 농어촌 전형 선발 의예과가 상당수 인원이 되죠. 수능 난이도에 의해서 좀 재작년 같이는 수시 2월이 되지 않을까. 물론 2월이 되기를 좀 희망하고요. 그러면 좀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 종합하면 어쨌든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의대 이런 데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물론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 학교 전략을 필요로 한다면은 이 노동토너의 멘토 심형섭을 찾아주시면은 제가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의대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